오늘 원래 저는 그냥 미치게 바쁘게 일을 하고 싶어요. 네. 인기 가수 휘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그가 떠난 진짜 이유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불과 지난달에 있었던 생일 파티 겸 팬미팅에서도 올해 미치게 바쁘게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건만 왜 갑자기 하늘로 떠났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휘성은 10일 오후 6시 29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은 지 7분 후인 6시 36분쯤 현장에 출동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휘성을 발견 후 사망한 지 상당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고 있고,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휘성은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을 가지고 자라면서 지독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데뷔 초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아예 카메라도 못 쳐다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2005년에 만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우울증 검사에서 일반인 수치에 24배가 나와서 최고 위험 등급의 무려 8배에 해당하는 수치에 당시 검사를 받았던 대학병원의 검사 이래 최고로 높은 수치였다고 하며, 게다가 평소에 앓고 있던 만성 비염 때문에 평소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불면증에도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휘성은 자서전에서 어린 시절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자신도 그렇고 동생도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렸을 때 생각이 많고 말이 없어서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며, 더구나 당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던 바람에 친구들과 많이 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 너무 가난해서 차비밖에 없었던 나머지 편의점에 빵을 훔쳐 먹었다는 일화를 예능에서 전해주기도 했고, 당시 남들이 다 휴대전화가 있을 때 자기만 삐삐를 빌려 썼다고 하며, 또한 당시 13만 원이던 음악학원비를 부모님께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다 간신히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는데요. 휘성은 성인이 되어 가수로 성공한 뒤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결되었지만 그럼에도 계속 우울증을 앓는 바람에 수면제나 항우울제 등 정신과 약물을 복용했었다고 하는데, 과거 5집 활동 중이던 어느 날에는 우울증이 극에 달해 극단적 선택을 할 심산으로 복용하던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입안에 다 털어놓고 잠에 들었으나 결국 죽지는 않았고, 대신 그 후유증으로 메스꺼움과 환각 증상에 시달리면서 극단적 시도를 했던 당일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러야 했다고 합니다. 휘성은 과거 사랑은 맛있다라는 곡으로 활동하던 시기엔 엄청나게 상한 피부와 웃을 때도 정말 힘겹게 웃는 등 보는 사람이 안쓰러울 정도여서 휘성 왜 저렇게 안쓰러워 보이냐 라고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더구나 비교적 최근이었던 2023년에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기사화가 되기도 했었는데, 당시 그는 자신의 우울장애에 대해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최악의 살인마라고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SNS에 우울장애가 가짜라던가 꾀병이라던가 망상이나 착각이라고 주장을 하는 인간이 있다면 현 시대 최악의 살인마는 그자다라며 짧은 글을 게시했고, 덕분에 더 죽고 싶어졌다고 밝히면서 팬들은 혹시나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했었는데, 이에 팬들은 걱정과 함께 그를 향해 응원과 위로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 팬은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선배님 때문에 가수의 꿈을 꾸었고 유명하진 않지만 나름 가수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지금까지 그랬듯 잘 견뎌내시고 또 이겨내시길이라며 그를 위로했고, 또 다른 팬은 사람이었지 맨날 웃고 행복할 수가 있나요? 우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래야 행복할 때 더 큰 행복도 느끼는 겁니다. 위로해주는 우리가 있으니 훌훌 기분 털어버려요라고 조언했습니다. 더구나 또 다른 한 팬은 자신도 우울증을 앓았다면서 9년 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우울증 약을 모아서 한꺼번에 먹던 때 휘성씨 노래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위로받으며 점점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휘성씨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며 그를 응원했는데요. 그는 사실 가요계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노력파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열등감을 느끼며 산데다 지기 싫어하는 성격까지 가지고 있어서 항상 남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휘성은 과거 6개월 정도 실용음악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음치의 성량도 작았던 자신에 비해 같은 학원에 다니던 사람들은 김범수, 이영현, 임정희 같은 대단한 가창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며, 그 중에 이영현이 휘성을 보고 너님은 왜 그렇게 성량이 작음? 개미 같네요 라고 장난으로 놀리자 휘성은 그 후로 계속 성량을 키우는 연습을 해서 6개월 후에 휘성이 학원을 나올 때에는
그 학원에서 성량이 가장 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연예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 때 댄스팀에 들어가 백댄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였고, 당시 주로 이수만이 이끄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의 백댄서로 활동하던 중 99년에 베이비복스의 소속사였던 DR뮤직을 통해 A4라는 4인조 그룹으로 정식 가수 데뷔를 했습니다. 당시 A4는 큰 인기를 얻지 못하는 바람에 1집 활동 이후 탈퇴를 했고, 하지만 이때에 가수 활동으로 환희 박효신과 같은 직업 고등학교인 아현직업학교 음악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시 휘성은 주위 사람들이 모두 하나씩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밤에 산속에 들어가 노래 연습을 했다는데, 며칠 후에 경찰이 웬 미친놈이 산에서 본드하고 소리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바람에 장소를 바꿔 6개월간 매일 매우 시끄럽고 악취가 나는 하수도 관리시설에서 8시간씩 노래 연습을 해서 이후 솔로로 데뷔할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2002년에 솔로로 다시 데뷔하자마자 큰 인기를 얻어 한국 R&B의 대표 가수로 활동했지만 우울증이 심했고, 활동 중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수사 혐의가 꾸준히 불거졌던 연예인 중 한 명이었으며, 어느 종편에서는 휘성이 조폭을 동원해 협박까지 하면서 불법 투약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했다는 인터뷰 영상이 방송되기도 했었으나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가 있었습니다. 휘성은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맞으나 전부 부상치료를 위한 의료용이었으며 투약 횟수가 10회 정도였다며 불법 투약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불법 투약을 한 의사가 휘성에게도 투약을 하기는 했었지만 당시 불법 투약 대상자 중에 휘성이 있지는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의료용이라는 증거까지 다 제출하면서 일단락이 되게 됩니다. 또한 당시 휘성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 때문에 말년에 전역을 앞두고 영창에 가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프로포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것이기에 정상이 참작되어 최저 징계량인 3일 영창 징계가 부과되었고, 이때 담당 변호사는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다 2020년 3월에 다시금 휘성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수사받고 있음이 알려졌고, 당시 밤 8시 3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수면 마취제류 약물을 투입한 후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이때 사용한 약물은 프로포폴이 아닌 에토미데이트였다는데, 에토미데이트는 개인이 소유하고 투약하는 것이 불법인데다가 실질적으로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 후 경찰은 휘성이 쓰러지기 전 주변 상가의 CCTV를 통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과 약물을 직거래하고 은행 ATM을 4번이나 들락거리는 모습을 포착했으며, 그날 밤 9시 15분쯤 휘성은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1층 화장실에서 또다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는데, 현장에서 주사기와 수면 마취 유도제로 추정되는 약병이 발견되어 경찰은 모발과 소변 검사를 진행했으며, 약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뒤 경찰은 휘성에게 수면 유도제를 제공한 유력한 범인을 약사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열린 공판에서 휘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KBS 출연정 지명단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약물을 복용하는 건 분명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길래 약물에라도 의존해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건지, 또한 당시 휘성은 아버지를 하늘로 보낸 지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도 했는데, 휘성과 아버지 최광복 씨는 과거 KBS 부르 애명곡 가정의 달 특집에 출연해 하얀 나비 무대를 선보인 바 있었고, 당시 방송에서 30년이 넘도록 택시를 운전한 아버지와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을 처음 공개한 뒤 오늘뒤의 새 주인공은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면서 아버지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놀라운 가창력으로 대중과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고, 결국 최종 우승에 영광을 안았으며, 특히 우승을 차지한 후 눈물을 흘려 뭉클함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아버지는 아들이 유명 가수가 된 후에도 계속 택시기사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주위에서는 아들이 돈을 잘 버는데 왜 쉬지 않냐고 그런다. 하지만 당연히 내 직업이니까 해야 하지 않겠나. 이 친구는 가수가 직업이지만 나는 직업이 기사다. 내 체력이 닿는 한 끝까지 기사로 일할 거다. 라고 대답하며 소신을 밝혔고, 휘성은 이런 아버지에게 무한한 존경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버지와 감격적인 순간도 맞이했건만 그 후 아버지는 4년 뒤 하늘로 떠나면서 아들 휘성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고, 거기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극도의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다가 결국 끝내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더구나 그는 불과 5일 후면 대구에서 콘서트를 열기로 한 상태였고, 자신의 SNS에는 다이어트 끝 3월 15일에 봐요 라는 사진과 글을 올리기도 해 많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걸출한 가창력으로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살아온 삶은 슬픔의 연속이었던 휘성이 부디 하늘에서는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